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이틀 전 국내 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조금은 경계감과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조기 폐장이었던 어제 새벽 마감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산타의 선물을 받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분위기를 국내장이 잘 이어줬으면 하는 오늘 아침이고요. 이제 2024년도 증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 월 하면 2024년도를 보내주게 되죠. 그럼 연말과 연초를 함께 고민하면서 내 포트의 종목들 그리고 내년도에 담아볼 섹터는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전이었습니다. 다소 조금 한산했던 느낌이기도 했죠. 코스피는 0.06% 하락이었고요. 코스닥은 0.1%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하루였고요. 미국에서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장에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환율과 금리가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게 우리 장에도 여전한 압박의 요인으로 남아있죠.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배당 수급 등을 고려해야 되는 연말에 수급 움직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휴장이 중간중간 껴있다 보니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날 그래도 반가웠던 것은 모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1.6%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죠. 이날 올랐던 종목들 또 의미가 있었던 섹터 테마들 한번 보시면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동성화인텍, 최근에 섹터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조선이었죠. 여전히 이들 종목 일부가 상승이었고 그 외 일부에서는 조금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기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조금 안고 갔을 걸로 보고요. 삼양식품이나 파마리서치 등의 종목들도 신고가 행진에 계속 이어갔는데 K특산품 쪽들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정영진 회장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신세계 INC 그리고 안트로젠, 에이럭스, 케어젠 개별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정말 반가웠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대장주들입니다. 하반기 어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올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이었었죠. 알테오젠 혹은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ABL바이오, 알보리펩해서 이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시장이 관심을 뒀었다가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 등이 좀 흘러내렸었죠. 그런데 이날 저가 매수 유입이 있으면서 알테오젠도 한 6거래일 만에 반등인가요? 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0만 원권 임박해서 마감이 됐는데 시간 외에서 불성실 공시 관련한 노이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소화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도 괜찮았어요. 로레알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죠. 한국에 닥터지 인수한다라는 이슈 속이 화장품에 조금 센티를 개선해주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애플 관련한 혹은 드론, 로봇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애플은 내년도에 정말 얇아진 초박형 아이폰이 나온다라는 얘기와 그 후년도에는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면서 관련해서 종목들이 일부 굉장히 강합니다. 파인테크닉스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UTI도 12%, 파이넴텍도 8% 올랐죠. 그리고 드론이요. 미국에서 방산 컨소시엄이 1월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와 같은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전통 방산이 아닌 새로운 가성비 방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그날 언급도 드렸었는데 K-드론이 좀 같이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에이럭스가 10% 이상 상승했고요. 네온테크, 휴니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등이 강했습니다.
주춤했죠. 그리고 CES 앞두고 로봇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봤던 지난 거래일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덤블링 영상도 있었고요. 조선소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 CES 모멘텀을 앞두고 주가가 로봇주들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방위적인 강세가 아니었고 조금 특정 종목군들의 시세였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옹기 확산은 이뤄지지 않으나 매일같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쪽이 드론이나 로봇 이런 쪽이라는 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섹터와 테마로 구분을 했고요. 뉴욕 증시로 곧장 넘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1% 정도의 상승세 시현을 했죠. 조기 폐장 전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쪽에서도 꽤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로 전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장 후반에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이 기술주 중심의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테슬라, 금융,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 강했는데 JP모건 측에서 소매업체들 내년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체 땅까지도 같이 강세였고요. 금융주도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이었죠.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들 다 괜찮았습니다. 자, 테슬라는 현대차의 버프를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 표준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테슬라의 충전 관련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테슬라가 7% 급등하며 $462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86% 정도 올라오는 정말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브로드컴도 이날 올랐는데요. 미국 정부 측에서 중국 반도체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하며 일상생활 중국산 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브로드컴 등 일부 반도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즘 좀 주춤했죠. 타이밍상으로 보면 양자컴 이슈 나오면서 약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날 비트코인이 모처럼 반등하면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이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미국의 천연가스입니다. 요즘 미국 천연가스 이야기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EU권에서 유럽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 이후 LNG 프로젝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LNG 쪽 계속 같이 체크하고 그로 인해 조선주의 상승 모멘텀이 더 얹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 조선주가 이미 꽤 단기간에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이날은 하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9라는 점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우선 4.6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일정 부분 하락하고 약간의 안정을 찾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일까요? 전반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도드라지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브로드컴 등의 시세이고요. 금융주도 규제 완화 이슈 속에 전반적으로 강했고 JP모건의 소매 쪽의 낙관적인 전망, 월마트가 그 앞단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은 괜찮았어요. 금리의 불편함을 안고서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장은 어떨지 좀 나아지길 바라봐야 되겠고요. 테슬라 상승에 대해서 살펴보죠. 현대차의 선물이었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 모틀리플에서요. 테슬라 투자자는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최소한 11만 2천 명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에 잠재적인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현대차 미국 법인이
이 소식을 전했죠. 1월까지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라 하는 고객에게 현대차 충전 시스템 어댑터 무료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어댑터는 미국 전역에 설치된 2만 개의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현대차 측에서는 내년도 아이오닉 5는 출고 시기부터 이 현대차의 슈퍼차저 어댑터 포트를 장착하고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량 외에 이 해당 포트 장착하는 첫 전기차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차의 이런 충전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는 소식이 결국에는 테슬라의 실적의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어진 걸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충전 관련한 기업들을 일단은 정리를 해봤고요. 보통 휴맥스 모빌리티 이슈로 인해서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 많이 잡히죠. 그리고 모트렉스나 에스트래픽, 원익 PN이, 아모센스 등이 충전하면 단골 종목들이긴 합니다. 일단은 요 이슈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는 앞서 봤던 천연가스입니다.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이야기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가 YTD,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 70%이고요. 유럽의 천연가스가 올해 상승률 42%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이후 최고치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1월에 미국이 굉장히 추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LNG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오픈시켜주면서 LNG 시추, 운송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거기다가 주변국에게 끊임없이 미국의 원유와 에너지, 가스를 사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이기도 합니다. 이런 LNG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선 섹터가 자극받기는 하는데요. 최근에도 그 맥락에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돌고 돌며 LNG 쪽, 조선 쪽이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죠. 11월부터 12월까지 단 2달의 흐름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이 49%, 11월, 12월 우리 장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볼까요? 꾸준하게 10월 말경부터 올라서면서 27만 원권을 넘어섰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뒤따라갑니다. 23%의 2달간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LNG 쪽에 미국 개방 이슈와 맞물리면서 성광밴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88% 2달간의 강세 이슈, 동성화인텍 정말 모처럼 본행제가 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2달 사이에 40%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는 이 LNG 조선 쪽이 가장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선박 건조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죠. 새삼스러울 거 없는 내용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이 요즘 부쩍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조선 산업이 지금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물동이든 혹은 해양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든 조선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국내 LNG, MRO 다양한 각도로 한국의 조선 업체들에게 수혜 기대감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결단코 조선 부분을 중국과 손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뿐은 아닙니다. 인도에서 조선업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가서 이제 둘러봤다라는 소식이었죠. 그 목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신규 상선 1,000척을 인도는 확보하고자 하고 조선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인도도 미국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보다는 아마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무언가의 확정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이런 식으로 해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보나 에너지, 물동량 등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국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마침 거기에 트럼프와 LNG, MRO 등의 여러 키워드가 붙으면서 조선이 강했던 것도 있죠. 자, 조선의 극복 과제, 국내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조선 섹터는 지금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선업 근로 종사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난을 극복하고 사람이 하기에 좀 위험한 것들을 대체해 줄 것, 거기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로봇이겠죠. 지난 금요일에 로봇주들 일부가 강했었는데요. 선체 용접 로봇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체 용접 로봇에는 데마크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이 있는데 금요일은 조선과 로봇의 키워드 속에서 뉴로메카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8%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조선에서 로봇으로 미국이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고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고 전 세계는 물가 부담을 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인력난 심화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로봇이 될 것이다. 혹은 물류 자동화 이런 쪽이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와 미국이 조선을 원하고 조선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다더라 라는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조선 로봇의 스토리로 지난 금요일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내용 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인력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와 좀 맞물리는 소식이 있었죠.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엔의 구분 기준 상으로요.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갈 때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봅니다.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인데 한국이 12월 23일 기준으로 20% 돌파를 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통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이 과거 유럽권을 살펴보면 30년, 뭐 혹은 많게는 39년,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7년 4개월 만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옆에 고령화 엄청 얘기했던 일본도 고령에서 초고령 넘어갔는데 한 10년 정도는 더 걸렸었는데 우리가 정말 손에 꼽게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거죠. 고령화, 저출산 이것이 다시 한번 사회 키워드로 떠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구 변화, 그러니까 고령층은 늘어나고 출생아는 줄어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이 되겠죠. 중국마저도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왔던 곳인데 지금은 인도의 세계 최대 인구 국가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상황이죠. 중국도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보다는 기술 고도화로 가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죠. 인도, 동남아, 중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AI, 로봇, 자동화 쪽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금의 시장 트렌드와도 꽤 잘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쇄신이 돼서 정책 부분에서도 출산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여지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 부분은 노인식이나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좀 장기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유, 분유, 라면의 수요가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쪽에 더 압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로 압축이 되고 있죠. 딱 생각나는 것은 삼양식품, 이런 해외 시장에서 선전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것은 AI, 로봇, 그리고 난임 지원 혹은 출산 지원 정책 관련한 종목들 같이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여러 면에서 로봇, 자동화 설비로 인력을 대체해 나가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안전에 관련한 법률들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위험하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돼가는 분위기죠. 그런 가운데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요즘 로봇 뉴스가 CES 앞뒀어 그런지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였죠. 구글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과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픈 AI가 조금 포기했었던 로봇 사업을 3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옵니다. 최근 오픈 AI 측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언가 진행될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설이기도 하고요. 추론 모델이나 AI 비서 이런 쪽의 개발에 오픈 AI가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삼성과 LG가 집사 로봇을 내년도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달리 CES 전에 로봇 관련 기사가 좀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 매번 공급망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판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나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대기업으로 봤을 때는 LG, 현대차그룹, 삼성, 한화, 두산로봇 등에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 부품 부분, 기타, 솔루션 부분까지 종목들을 넣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현대무벡스 혹은 로체시스템즈, 뉴로메카, SPG, SBB테크 요즘 감속기 얘기도 꽤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 하나 추가했어요. 카메라 쪽, 로봇의 마지막 눈 카메라 그리고 센서도 넣으려고 했는데 센서 자리는 도무지 넣을 자리가 안 나와서 못 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이나 이미지스, 시메스 이런 솔루션 쪽에서도 최근에는 시세적으로는 관심을 한 번씩 받길래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신기술 테마가 계속 관심을 받으면서 순환을 하고 있죠. 양자,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로봇, 드론 쪽에서 CES 등을 앞두고 또 빅테크 업체들의 무언가의 소식을 계속 전달받으면서 버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특산품 쪽에서도 일부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계속 괜찮습니다. HD현대일렉이나 혹은 APR 아니면 K푸드 쪽에서는 삼양식품 등등이 있고요. 수주단에서는 조선이 가장 좋은데 요 며칠 원전도 꽤 긍정의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두겠습니다. 방한과 중국 얘기 요즘에 중국이 조금 이슈적 측면에서 잠잠했었는데요. 중국도 체크할 소식이 남아있죠. 바로 내년도 양회입니다. 3월 4일 개막 일정 나왔고요. 정협과 전인대 각각 4일, 5일 전체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 중국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내년도에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600조 정도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투자나 보조금으로 국내 내수 살리기에 좀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배라는 점을 조금 주목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도 일단은 계속 체크를 해두죠. 관련해서 경기주가 철강이나 화학주는 좀처럼 무거워서 가지 못하고요. 이것은 완연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소비단에서 영향받는 쪽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이긴 합니다. 새해 단골 모멘트 CES,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IT 제품들이나 신작 게임 등이 나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양회, 기대와 함께 미리 주가들이 꽤 움직이기도 하고 기대 이후 오픈했을 때 실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적정하게 투자 시기에 잡아서 투자해 가시는 건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입니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 순자산 3,000조 이상으로 추정되죠. 여기서 CIO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 낙관론이 좀 과하다. 내년도는 신흥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긍정의 코멘트가 있었죠.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말 수급 변동이 심하고요. 트럼프 임기가 임박했다라는 점에 그런 가운데 환율과 금리가 우리를
주식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점이 확인됐고 외국인 매도가 요즘 줄고 있고 삼성전자나 코스피 PBR이 나름 지지해줄 선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겠죠. 이런 많이 빠진 낙폭 과대 공감대가 국내외로 좀 확산이 돼서 이 말대로 내년도 국내장이 좀 좋은 시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부담 속에서 그래도 국채금리가 4.6 치고 4.5대로 일단은 내려왔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도 금리 추가 인하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크리스마스에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금요일이 아니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회복에 같이 발맞춰서 회복세를 이어가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전력 쪽은 여전히 탄탄한 스토리, 다만 다른 종목 대비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부담은 느끼게 되네요. 조선주들의 신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HD 현대일렉도 굉장히 좋았었죠. HD 현대일렉이 이제 내년에 받게 될 성과금이 기본급대기 1200%다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았던 한 해였다라는 게 될 거고요. 테마단에서는 로봇과 충전 앞서 살펴봤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하얼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틀 사이에 100만 돌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덱스터가 하얼빈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급등이 있기도 했었죠. 덱스터 혹은 CJ, CGV 이런 쪽 하얼빈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받게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봤던 조선도 그 가운데에 있는 종목이고요. 태양광 쪽에 모처럼 뉴스가 들렸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퇴진 전에 중국 태양광 제품의 관세를 2배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 국내에서 지금 정말 관심 밖에 나가 있는 종목들인데 잠시라도 관심권역이 들어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제 지나갔고요. 오늘입니다. 배당 기준일인 거죠. 오늘까지 사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역풍으로 또 배당 락이 언제나 뒤따르는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뭔데 과거보다는 이제 배당 기준일이 꽤 많이 변경이 돼서 이 자금이 분산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일지는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징어 게임 2가 오늘 또 공개가 된다라는 점, 지난 거래일에는 약간의 세론도 좀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의 타임라인 NH투자에서 보고서를 내서 쭉 읽어보다가 기억하고자 이 내용을 넣어봤어요. 이제 1월 7일부터 10일까지죠. CES. 그리고 1월 중부터 이제 다시금 12월까지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인 거죠.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 언론을 통해서 예고됐던 행정명령은 전기차 등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 대기하고 있고요. 1월 20일부터 24일 잊고 있었던 다보스 포럼 돌아오게 됩니다. 1월 28일, 29일 FOMC 대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굵직한 이벤트가 1월에도 많다라는 점과 그 1월도 저희가 함께 호흡하면서 관련 소식들 전달하겠다라는 각오를 또 다져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에 맞춰서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날 뵙고 하루 쉬고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그 사이 미국장은 또 좋았어요. 산타의 선물을 미국장이 독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뭐 국내장도 일단 마지막 거래일, 지난 거래일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신고가 갈 종목들은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테마단에서 로봇도 저희 그날 얘기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미국장에서 다 좋았어서 뭘 오늘 주도 섹터로 잡아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 바이오 어떨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각각의 히스토리가 지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한은에서는 금리 인하의 속도는 크게 변함 없이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의 방향성에 더 집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향은 맞겠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는 힘들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실적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지표도 견고하다 보니 그에 따른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체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과거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참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많지만 그 밑을 받쳐줄 만한 숫자가 찍히지 않아서,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서 이제 투자의 이 컨셉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보다 만약 상승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도 과하게 나오는 또 부분들이 제약바이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결국 바이오시밀러 혹은 이제 CDMO, CMO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굉장히 큰 매출고를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저는 바이넥스를 개인적으로 지금 최선호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여전히 이 지배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긴 하나 변동성이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을 살펴보면 기술력의 알테오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유한양액과 오스코텍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쪽은 제노스코가 이제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가장 이번 주에 핫한 키워드는 누가 있죠? 바로 삼천당 제약. 천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거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그동안 기다렸던 것은 결국 북미 시장이었습니다. 네. 왜냐, 이쪽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약 14조인데 미국에서만 지금 10조 가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유럽 몇 개국 한다 해봐야 미국 하나 잡는 것 보다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북미에서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왔다라는 삼천단 제약의 이야기는 물론 이제 조건부로 따져서 얼마만큼 이제 더 받을 거냐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승 모멘텀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오시밀러 CDMO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그 외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우선 수급적으로는 삼천단 제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다가오는 2025년 알테오젠은 탑픽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와 바이넥스, 수급에서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내년도 탑픽 또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얘기 주셨네요. 그렇죠. 알테오젠 약간 불성실 공시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일까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주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좀 아쉽죠. 코스닥 1위 기업인데 이런 거 하나 좀 제대로 그러니까 체크하지 못해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긴 하지만 주가에 혹은 기술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저는 오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내년도도 올해만큼의 위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바이넥스도 강조해 주신 점 저희 같이 기억해 가겠습니다. 로봇 얘기를 화요일에도 하고 오늘도 하게 되는데 로봇이 그만큼 요즘 뉴스가 좀 많다라는 거고 시세에도 뭐 다각도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일부 종목들이 좋습니다. 뉴로메카도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날도 이제 SPG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멍급 등등을 해주셨는데 로봇주 지금 어찌 보세요?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CES라고 하는 일정이 다가오니까 그동안에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섹터까지 조금씩 올라오는.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도 올라오면서 공교롭게 여기에 이제 조선과 함께 뉴스가 붙은 바람에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었던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붙은 산업 조선이 최근 우리나라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산업에 적용이 되는 그 용량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단 이건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결국 영역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필요하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숫자가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화요일 날 가장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특히나 이제 로봇의 대장주하면 크게 우리가 두 기업을 뽑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하지만 그들 말은 많고 뭘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만 정작 한 결과값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래에 또 꿈을 먹고 자라나는 상황 속에 좋은 뉴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추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전체 로봇의 매출 비중이 가장 포지션이 큰 쪽이 감속기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감속기는 내재화, 국산화한 기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으로 보면 대형 감속기는 SPG가 조금은 강점이 있고 소형 쪽에서는 이제 SBB테크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민영 앵커의 브리핑에서 센서류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걸 못 넣었네요. 센서류도 꼭 보셔야 되고 그 센서류가 저는 오늘의 탑픽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센서 아쉽네요. 잠시 후에 그 종목까지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충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이 엄청 강하던 시절 순환에서 이제 충전이 관심 받은 이후 정말 관심권역에 못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현대차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관련해서 그 표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충전주로 국내 연결이 될까요?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시장 장악력 자체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다들 처음에 이 NACS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거부를 했었던 걸로 네. 저는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빠르게 NACS를 좀 채택할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일단은 그래도 아이오닉에 대한 신규 모델은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이제 혼용을 할 수 있게 바꿔준다라고 하니 추가적인 어떤 판매량에 대한 기대는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관련주를 정리를 하고 관련주들의 시세를 아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신규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이렇게 오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뉴스에 따라서 만약 관련주들의 시세가 난다면 조금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대응이라는 건 매도인 거죠? 그렇죠.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뭐 차집이라고 하는 기업 혹은 차지인이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또 그 지분율이 크게 높은 기업들이 아직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없다.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비상장 기업들의 매출 비중도 테슬라가 아니라 GM입니다. 네. 그러니까 GM이 이제 NACS를 또 사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과 이제 엮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매출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서 제가 언급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요. 네. 충전 관련주들은 오늘 만약 이런 뉴스에 시세가 나오게 되면 조금은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좋은 가격대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흐름이 한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로 수혜를 받고 정말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온 기업이 있다면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슈가 요즘엔 잘 못 봤던
신생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테마단으로 관심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이게 지금 그 기업들의 본질을 바꿔놓을 무언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차원의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 그리고 이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봐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센서 콕 집어 쥐었어요. 로봇 쪽에 센서를 빼놓고 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센서 쪽 어떤 종목을 짚어주셨을까 싶은데 온센서 AI, 소비 전략과 실행 시간을 동시에 단축해준다. 이 키워드에 맞는 종목은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죠. 화요일에도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센서류라든지 카메라 모듈은 아무래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 혹은 4분기 시작 전부터 이들이 좋았던 이유는 명확하게 테슬라의 FSD, 구글의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과거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자율주행 이야기를 했을 땐 다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게 가지 못할 테마.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가 딱 붙어가지고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테마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강조드렸던 게 우리는 테슬라에 집중을 하지만 미국 자국 내에서는 구글의 웨이모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시범주행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실제 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테슬라의 FSD는 카메라 모듈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레이더 센서류가 같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센서류는 FSD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추가 테마까지 얹혀진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앞을 보려면 당연히 카메라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뒤에도 눈을 달 수는 없으니까 센서류, 레이더와 같은 센서류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오늘 거론되지 않았지만 화요일에 한번 거론됐었던 드론까지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 모듈과 센서류들에 대한 어떤 이 확장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후반부에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이 됐어요. 네. 거래량이 유입이 됐다면 그것도 역대 최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의미한 흐름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천천히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20,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12,000원 구간인데 제가 20,000원을 드렸다라는 것은 조금 강력하게 스트로 바이를 외친 그러한 포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카메라 모듈 하면 퓨런티어, 센서류 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혹은 5대5의 비중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무려 9글자짜리 종목명을 가진 이 종목 지난 화요일에도 후반부 시세가 더 좋아졌고 손절가 10,000원에 목표가 20,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목 얘기하실 때는 그냥 스트롱 바이 이거를 처음에 딱 외쳐주시면 네. 저희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강하게 목표가 20,000원 잡아주셨네요. 저희 오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요. ISC, AS 좀 해볼까요? CNC 인터랑. 그래서 이들 종목 보유자분들을 위한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 기업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단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한 그 타이밍이 좀 적절했기 때문에 좋은 수익권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가격대에 이제 가지고 계셔서 이제서야 평단에 왔어요. 혹은 아직까지도 이제 마이너스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전체 포션에서 절반 이상을 지금 달러로 결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환율 시대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있기에 고환율은 아마 노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상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CNC 인터내셔널은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민은 됩니다.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간에서 한 번에서 혹은 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저는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는 있어서요. 현 구간에서 10에서 15% 이상 추가 상승 시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하고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꼭
비중을 줄이는 것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을 줄인다 그래서 안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ISC보다 지금 덜 올라간 쪽을 한 번 더 본다면 TSE와 같은 기업들이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또 그런 순환매를 노릴 수는 있어서요. 그런 매매 전략을 꼭 체크를 하셔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